김성욱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이 국군의 날이에요. 저는 사실 어릴 때는 군사 퍼레이드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막 손에 힘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요즘 그게 볼 수 없어서 참 아쉽습니다. 그때 6.25 때요. 예. 38선을 돌파할 때 그때 그 메가드 장군 있죠. 메가드 장군은 이제 그 유엔이 결정할 때까지 좀 기다리자 이랬거든요. 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적어왔어요. 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드 장군한테 뭐라 했냐. 네. 유엔이 이 문제를 결정할 때까지 장군께서는 희화 부대를 데리고 기다릴 수 있지만 우리 국군 장병들이 밀고 올라가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요. 이곳은 우리 국군의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그들은 북진할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국군이 북진을 했어요. 아하, 예. 그게 그 3사단, 네. 23연대, 네. 그 다음에 그 3대대 북진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최초의 10월 1일. 그래서 이제 그 1956년에 국군의 날이 제정된 겁니다. 저는 이런 이제 그 국군의 날이 갈수록 이제 너무 초라하게 행사가 제 어릴 때보다 네. 이게 너무 안타깝고요. 예. 저는 앞으로 이제 좀 국군들이 뭔가 이제 그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도 이제 국군이 자랑스럽잖아요. 네. 좀 이제 퍼레이드라든지 행사를 좀 제대로 하면 어떨까? 이런 이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뭐 올해는 이 경황이 없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고요. 내년 국군의 날은 좀 군 차원에서 또 범정부 차원에서 좀 이것저것 종합적으로 좀 잘 판단해서 군사 퍼레이드를 다시 좀 부활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때 이제 그 56년에 국군의 날을 제정할 때 이제 국무회의에서 그 제정 취지를 제가 한번 읽어봤거든요. 예. 이래 돼 있더라고요. 네. 국군의 새로운 위상과 참모습을 적극 홍보하고 장병의 사기를 진작하며 유비무환의 총력 안보 태세를 확립한다. 이게 국군의 날의 제정 취지입니다. 네. 저는 뭐 지금 이제 그 장병의 사기를 진작도 하고 또 우리 지금 제가 이제 알기로 재래식만 싸우면요. 예. 유럽 전체하고 이게 우리 국군이 싸워도 우리가 밀리지 않는데요. 네네. 상당히 그 우리 국군의 새로운 위상 이것도 이제 세계에 홍보하고 네. 장병 사기도 도모하고 네. 그리고 이제 유비무환의 총력 안보 태세 국민들도 이게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 예. 점에서 이제 그 제대로 된 행사가 필요하다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현안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해 버렸어요. 보기 좋게 거부해 버렸는데 그러나 빤히 거부할 걸 알면서도 좌파들이 이 해임 건의안을 강행했단 말이에요. 뭔가 복선들이 깔려 있을 거다 이렇게들 봅니다. 예. 예, 서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옛날에 그 이재명의 여자 있잖아 김현지 보좌관 김현지가 이제 문자 그때 자작극으로 문자를 하나 보냈죠. 이제 전쟁입니다. 이런 데 문자를 보냈잖아요. 김현지 보좌관이. 예. 결국 저는 이제는 이제 그 민주당과 좌파들이 전면전을 선포했다. 전면전. 네. 결국은 이제 박진 장관은 전초전에 불과한 거죠. 이 좌파들은 이제 곧 한동훈 장관을 네. 이제 탄핵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이때까지 대선 불복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까지 탄핵해서 이제 끌어내리자. 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자유파 정권을 무너뜨리고 네. 새롭게 이제 그 좌파 정권을 수립하자. 이런 이제 제2의 촛불 쿠데타처럼 이런 이제 그 체제 전쟁, 전면전을 벌여왔다. 따라서 이제 단순하게 박진 장관 하나가 아니다. 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한동훈 장관 탄핵 얘기를 하다가 이자들이 결국 포기했는데 뭐 그렇다고 언제든 다시 꺼낼 수 있는 칼이니까 그렇죠. 지금 개딸 양아들이 한동훈 탄핵 프레카드 걸고서 뭘 지금 밀어붙이겠다는 거거든요. 예. 어떨 것 같습니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박홍근이가 한동훈 장관을 이제 그 고발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이게 전초전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그 5시간 동안 공개 변론했잖아요. 네. 아무런 이제 허위 사실이 없거든요. 네. 이걸 이게 고발한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저는 탄핵의 전초전 아니냐. 네. 지금 이제 개딸들도 모금해가지고 한동훈 탄핵 계속 이제 현수막이나 이런 이제 그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박진 장관은 해임 건임했지만 한동훈 장관은 이제 그 탄핵을 갈 거로. 왜 그러냐면 이게 한동훈 장관을 안 죽이면 곧 이게 이재명과 문재인이 죽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재명과 문재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동훈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탄핵 공작을 벌이고 있고 어제 발생한 그 미행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것도 이제 그 한동훈 탄핵의 일환으로 어떻게든 이게 사생활, 여자 문제나 이런 데 약점을 한번 잡아보자. 이런 이제 한 달간 미행했잖아요. 네. 이렇게 저는 모든 게 탄핵 공작의 서막으로 전초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장관 탄핵 경우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장관 탄핵은 이제 쉽죠. 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과반이면 탄핵 의결이 됩니다. 근데 탄핵 의결만 되면 네. 직무가 정지돼 버리는 거죠. 일단. 그 다음부터 이제 헌법재판은 세월아 내월아 시간을 끌 수가 있잖아요. 헌법재판은 네. 한동훈의 직무만 정지시켜 버리면 수사는 이제 그 상당히 주춤거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은 3분의 2지만 장관은 과반이면 되기 때문에 네. 뭐 저는 현실화된다. 어제 그 168명 전부 이게 좌파들이 똘똘 뭉쳤죠. 네.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이재명계와 문재인계가 이거는 이게 의기투합한 거죠. 왜 이재명도 죽고 그 다음에 이게 문재인이가 죽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죽는다. 그래서 이제 똘똘 뭉쳐서 박진 해임 건의안이 거의 이탈표 없이 완전하게 그 좌파들의 표가 놓은 겁니다. 그래요. 그러나 한동훈 장관이 탄핵이 되면 뭐 좌파들이 이거 169석 있으니까 지금 서정욱 변호사 설명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못할까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이게 여론의 역풍이나 네. 이런 게 있었는데 곧 아마 저는 이제 할 것 같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도 밀어붙이는데 탄핵을 이게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 이제까지는 이게 워낙 뭐 여론이나 겁은 나는데 지금 이게 그 이재명이가 지금 일보 직전입니다. 죽기. 그래요. 완전히 턱 밑에까지 수사 칼날이 왔잖아요. 네. 이제는 이게 전면전이기 때문에 아마 총선 여론 이런 걸 떠나서 네. 저는 좌파들이 살기 위해서 탄핵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는 무모할까요? 하여튼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 박홍건이가 헌재에서 한동훈 장관이 5시간 공개 변론한 거 예. 이거를 허위사실인가 뭐 명예훼손인가로 고소했잖아요. 고발했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형법 20조에도 우리 형법에도 보면요. 변호사나 이제 그 변론 행위는 면책이 된다. 이런 이제 조문이 있습니다. 아니 변론을 가지고 고소한 예는 없어요. 변론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자기들이 이제 할 말이 있으면 당당하게 헌재 와서 자기도 이게 방어 논리를 펴면 되잖아요. 근데 그 전혀 헌재에 참석은 안 하고 이렇게 고소만 하는 거는 뭐 정치 공세고요. 네. 무엇보다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의 변론 중에 허위가 없어요. 옛날에 박홍건이가 3월 달에 나는 이게 반드시 이재명 문재인을 지킬 것이다. 네네. 확실하게 이런 게 발언한 게 맞거든요. 아무런 허위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박홍건이가 한동훈 장관을 고소한 거는 무고다. 허위 사실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자연스럽게 한동훈 장관 얘기로 지금 넘어갔는데요. 여기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박진 해임 건의안이 좌파들의 전면전 네. 총공세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우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저는 이게 중요하다 봅니다. 네. 요 말씀을 이게 꼭 한번 드리고 싶어서 네. 제가 3가지 대책 우리 전면전에서 우리 우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적어왔습니다. 예. 전쟁할 때 첫째, 전쟁에서 가장 안 좋은 거는 내부의 첩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좌파와 전면전을 벌일 때 첫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내부의 적부터 척결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전쟁할 때 700명 이상 첩자들 처형했거든요. 어허. 그러면 이게 유승민, 하태경, 이준석이 이런 게 내부의 첩자부터 일단 먼저 제거한다. 이게 첫째 전략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전쟁할 때는 항상 이 적장 우두머리부터 목을 빨리 베버리대요. 이 말은 이제 이재명이나 문재인의 목을 빨리 벤다. 전쟁이니까 네. 끌지 않고 시간을. 이게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저는 전쟁에서는 머리 쓰는 두뇌 쓰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손발을 쓰는 행동하는 이게 우파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10월 3일 날 정광훈 목사님이 또 개천절에 광화문 집회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이제 그 행동하는 우파가 필요한 거예요. 전쟁에서는. 네. 네. 이런 분들에게 적극 지지하고 참여한다. 이런 게 전략으로 맞서야 된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제가 따로 정리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일목요연하게 세 가지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자, 이 한동훈 미행 이거 이 스토킹 금지법 이걸로 지금 고소를 했다 그러죠? 그 지금은 이제 그 옛날에는 열린 공감 TV죠. 네. 옛날에는 이 열린 공감 TV가 이제 분열이 됐어요. 아 그래요? 저번 주에 저희 사무실에 그 정천수라고요. 정천수 예. 이분의 그 친구가 대리인이라고 사건 하나 저한테 의뢰하러 왔더라고. 누구에게 고소장을 써가지고 왔더라고. 사건 의뢰하러. 네. 근데 피고소인이 보니까 강진구, 그다음에 옵티머스 사건에 그 설립했던 이혁진 이런 사람들이 피고소인이에요. 네. 제가 이게 깜짝 놀라서 정천수도 잡하고 그다음에 피고소인도 잡한데 왜 제한테 왔을까? 아하. 그랬더니 제가 윤석열 정권의 실세라고 제한테 오면 잘 될 거라고 쓰다가 한동훈도 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제가 이게 바로 돌려보냈는데 그 고소장을 제가 다 봤어요. 네. 그 내용을 어마어마합니다. 이 내부 분열이. 아하. 그래서 어제 그 미행한 단체는 이제 그 분열대가 정천수는 지금 미국 가 있어요. 미국에서 이제 그 시민 포털 만든다고 모금 운동을 했거든요. 네네. 시애틀에서도 18만 불 모으고 모금 운동을 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돈을 좀 횡령한다. 이래가지고 이게 그 서울에 있는 나머지 팀들 있잖아. 네. 이분들이 정천수를 해임을 해버린 거예요. 그 열린공감TV 대표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유튜브 박사님 아시지만 유튜브는 자기 이름 비밀번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천수는 열받으니까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거죠. 아하. 비밀번호를. 유튜브 계정을 바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구글에는 정천수 이름으로 돼 있으니 그렇지. 정천수고 그다음에 대표이사는 해임이 돼 있고 어허. 그러니까 정천수는 미국에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들이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 하나 차례가 나간 거예요. 유튜브를. 아 그게 이겁니까? 그게 이제 이거죠. 시민 언론 더 탐사. 시민 언론 더 탐사. 이렇게 그 강진구하고 나머지 있잖아요. 네다섯 명이 새로 하나 만든. 아하. 요게 이제 그 어제 미행했던 요런 이제 그 단체들이 한동훈 장관을 한 달 이상 목적이 어떤 찌라시 제보 많잖아. 한동훈이가 어떤 여자하고 딴 데 산다. 그럼 여기 집을 찾아야 되잖아. 뭐 이런 이제 찌라시 가지고 그 증거 잡으려고 한 달간 이게 미행을 하다가 고발된 이런 사건이죠. 이 노이즈 마케팅은 일단 성공한 것 같네. 언론에 놔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강진구나 뭐 이 사람들 있잖아. 이게 미행했던 그 네. 탐사 시민 언론 더 탐사죠. 이 사람들에게 자기들은 기자니까 언론이고 언론이 이게 그 취재 활동이다. 이런 게 그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걸 갖다가 이게 제가 취재 보니까 교도소에 지금 그 신당동에 스토킹 해가지고 죽였던 그 직원 있죠. 네. 네. 그 이름이 그 공개됐죠. 신당역. 예. 신당역의 여성 예, 예. 스토커. 네. 그 이름이 전주환입니다. 네. 전주환.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유튜브 직원들이 자기도 한동훈을 뭐 스토커가 아니고 취재했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교도소에 있던 전주환이가 끌끌끌 웃는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 정말 이게 자기보다 이게 취재입니까? 이거는 이게 명백한 스토커입니다. 제가 보기에 신당역의 전주환보다 더 나쁜 스토커예요. 전주환은 일말의 사랑이라도 있었지. 이 자들에게 아무 근거 없는 사생활을 캐기 위해서 한 달간 이게 미행을 했던 이런 자들입니다. 아무 정당한 이유 없이. 이게 뭐 취재 활동이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주환도 끌끌 웃을 이런 게 궤변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재 활동이라면 한동훈 장관한테 우리는 이런 취지로 인터뷰를 하고 싶다든지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한 달을 쫓아다니는 게 취재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원래 그 분열되기 전에 정천수하고 강진구 있잖아요. 예. 이 자들이 이게 전부 다 고발당해 기소가 됐습니다, 지금. 이 자들이 이게 바로 전부 줄리 있잖아요. 김건희에서 줄리 공작을 했다 해가지고 네. 전부 이게 기소해가 공범으로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이 아하. 법정에서는 공범이야. 아하. 근데 또 나와서는 저끼리 싸워. 저들끼리 싸워. 싸우는데 이 강진구 있잖아, 어제 미행한. 네. 강진구는 누구냐? 이 사람 이게 프로필이 잘 나와. 찾아보면 이게 67년생 춘천이고
예. 그다음에 경향신문 기자인데 경향신문하고도 싸워가지고 넣었다더라고요. 그다음에 공인 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강진구가. 이 사람에게 프로필이 딱 나와. 언론에 예. 경향신문 기자하고 노무사니까. 예. 그러고 이제 그 취재 쭉 나오는데 근데 이 정천수라고 있잖아요. 예. 야, 이 사람에게 인터넷에 아무리 검색해도 프로필이 안 나와요. 그래요? 나름대로 이게 74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브입니다. 아, 그래요? 정천수가. 그리고 활동도 많이 했잖아. 줄리 조작부터 조작 활동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프로필이 없어. 제가 이게 아무리 뭐 찾아보고 고향 학력을 찾아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블로그나 제가 다 뒤집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뭐 홍익 때 나왔다는데 나중에는 중간에 뭐 제적당했다니 또는 이게 운동하다가 잘렸다니 나중에 가서는 이게 학벌이 뭐가 중요하냐고 홍익 때 나온 학벌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따라서 이게 어떤 학교를 오고 어떤 고향이 어디고 나이가 어떤지 전에게 프로필이 없는 이게 정천수인데 네. 어제 일은 정천수는 자기는 무관하다. 이거는 전적으로 이제 그 강진구나 시민언론 더 탐사해서 한 거다. 이렇게 또 성명을 발표했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 뭐 한동훈 장관 미행 관련해서는 더 하실 말씀 없으시고요. 저는 이제 이 예.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예. 언론의 자유에 조작의 자유와 미행의 자유는 없다. 이 말을 이렇게 꼭 하고 싶어요. 지금 이게 MBC도 언론 자유 어쩌고저쩌고 하죠. 야, MBC. 언론 자유 속에 조작의 자유가 있어? 그 음성 인식 AI나 이게 음성 인식 기계로 해보면 전에게 욕설이나 바이든이 안 듣기잖아. 네. 자기들에게 자막으로 조작했잖아요. 박사님도 이제 이거 성원용 교수님 네. 거기에 다 말씀했잖아요. 예. 그런데 자기들 언론 자유래. 아니 MBC 언론 자유 속에 조작의 자유가 있냐고. 그다음에 그 뭐 더 탐산지 그 유튜브 있잖아. 네. 너 이게 언론도 아니지. 뭐 유튜브라고 다 언론입니까? 그럼 전 국민이 언론이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언론에 치고 100번 양보해서 언론의 자유 속에 너 미행의 자유가 있어? 언론이면 이게 유튜브 하면 한 달 내내 그러면 뒤에 쫓아다니면서 미행하고 급족할 수 있느냐고. 장관도 이게 또 퇴근 이후에 사생활이고 그렇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MBC하고 그다음에 유튜브 더 탐사 이걸 이렇게 보면서 언론 자유를 남용한다. 언론의 자유 속에 조작의 자유와 미행의 자유는 없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래요. 예. 유튜브 얘기 하다 보니까 우리 강경숙님이 댓글을 하나 올린 게 눈에 좀 들어옵니다. 댓글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스팔트 투사 안정권 석방운동의 목소리 보태주세요. 네. 지금 인천에서 이제 구속이 됐죠. 네. 인천에서 네. 재판해가지고 그분이 양산에서 문재인하고 이게 치열하게 싸웠거든요. 그런데 그 제가 보기에 별것도 아닌 걸 구속이 됐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런 행동하는 우파 있잖아요. 행동하는. 물론 이제 그 전략도 짜고 머리로 활동하는 게 우파 전략가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제 그 직접 행동에 나서는 손발이 우파 이런 분들에게 필요하다.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지지하고 지원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봅니다. 예. 이 안정권 유튜버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을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정진상이가 구속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게 그 될 것 같아요. 지금 원래 그 한 10여 년 전부터 그러니까 성남시장 할 때부터 이재명으로 가는 길은 정진상을 통한다 이런 말들이 파다했었거든요. 네. 정진상이가 네. 일단은 이제 누구냐 종합적으로 이게 한번 정리해 보면 뭐 지역적으로 대충 이게 조금씩 정진상 들었지만 또 이제 시청 종합적으로 한번 정진상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면 정리 좀 해야 되겠어요. 정진상이는 이제 그 한마디로 이재명의 관우라고 불렸습니다. 별명이. 관우. 유비 관우 장비할 때. 그러면 이제 장비는 누구냐? 그게 유동규죠. 관우가 이제 정진상이고 그다음에 장비가 유동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정진상이는 부산 출신이에요. 근데 68년생인데 네. 부산에 그 버네일고라고 있죠.
번일고 고등학교 있어요. 거기에 졸업했는데 동기 동창이 이현욱입니다. 이현욱이는 누구냐? 그 유명한 게 우리 GH 사장 합수소 있잖아. 이재명 옆집에 그 2402호 예. 합숙소 있잖아요. 예, 예. 거기 경기주택공사죠. GH. 거기 사장이 이현욱 변호사입니다. 그 옆집이 이재명 집인 줄 몰랐다면서. 그러니까 근데 이현욱이가 이제 변호사인데 GH 사장이 돼가 우리 변호사 업계에서는 예. 야, 저 이현욱이는 주택에 주자도 쓸 줄 모르는데 어떻게 주택공사 사장이 돼서 예. 그때 이게 뭐 리틀 이재명이니까 이재명 백인가 이랬잖아. 그게 아니고 정진상이하고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 아하. 그래서 이게 이현욱이가 사장 된 거죠. 그러니까 부산이 번일고 녹아지고. 네. 근데 이현욱이는 공부를 잘해가 서울대를 가고 정진상이는 공부를 못해가 경성대를 간 거죠. 부산에 경성대라고 있죠. 예, 경성대 있어요. 여기서 아니 그 학교는 좋은 학교예요. 부산의 서울대보다 이현욱보다 상대적으로 저 경성대를 비하하려는 건 아니고 예. 근데 거기서 중퇴를 했던 거예요. 졸업했다는 거는 아닙니다. 제가 이게 이력서 성남시 이력서 보면 중퇴야. 나중에 졸업했어요. 나중에. 아하. 근데 대단한 거는 경성대에서 산호명 있잖아. 네. 산호명이라고 우리 조국이 가던 거죠. 아 그래요. 백태웅, 박노해, 그다음에 조국이 이게 유명한 사회주의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산호명. 우리 지석규 네. 선대도 산호명 했잖아. 그 지석규는 산호명에서 꽤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이 정지상이가 예. 산호명의 부산 울산의 학생위원장인데 아하. 이제까지는 부산대 출신만 했대. 근데 경성대 출신은 어떤 처음이라고 대단한 인물이라고 그러더라고. 왜 부산대 출신들이 다 하는 걸. 아하. 정진상이가 근데 산호명 활동하다가 중퇴하고 네. 그리고 김대중 때 IT 벤처 납품 벤처 사업을 한 거예요. IT. 그래가지고 이게 보니까 한 20억을 벌었대. 그래요. 18억 돼 있더라고. 제 자료에는 한 20억 벌었겠지. 네. 그러니까 이제 재벌이 된 거예요. 근데 서울에 와가지고 다시 이게 또 벤처하다가 쫄딱 망해 거지가 된 거예요. 처음에 큰 돈 벌었다가 네. 거지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 그 유명한 백현동의 김인섭이라고 있잖아요. 아 그래요. 김인섭 그 허가방 7억 받아서 지금 감옥 가 있죠. 70억. 70억. 지금 감옥을 안 갔고 다른 걸로 이렇게 감옥 있다가 나왔죠. 아 그래요. 허가를 전문적으로 이재명의 받은 허가방이라고 별명이 허가방이에요. 백현동의 김인섭 소개로 김인섭 똘마니라 봐야죠. 김인섭 소개로인데 이재명의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을 쭉 하다가 그다음에 성남시에서는 6급으로 정책실장을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도 따라가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재명이가 당대표 되면서 정무조정실장 이렇게 시기 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남자 중에서는 가장 측근이 정진상이다. 여자 중에서는 김현지고 그다음에 잔심부름하는 게 배소연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실제로 정진상이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렇게 그 의혹이 많이 제기됨에도 이 정진상이는 딱 한 번 경찰에 출석했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비공개로. 딱 한 번. 예. 그때 그 황무성 경기 그 개발공사 있잖아요. 예, 찍어내는 거. 예, 찍어내는 거. 그러게 비공개로 한번 소환됐는데 정진상이가 이제 별명이 얼굴이 없는 그림자 실세다. 얼굴이 없는 그림자 실세다. 근데 이번에 성남시에서 얼굴을 공개되가 지금 인터넷에 얼굴이 다 떠돌아다니죠. 네. 옛날에는 이게 정진상 인터넷 치도 사진이나 얼굴이 거의 안 넣었죠. 완전히 그림자처럼. 그렇지만 이제 모든 우리 이런 말 있잖아. 로마 때 그 모든 길은 all roads lead to Rome.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근데 성남시나 경기도에서는 모든 민원은 정진상에게도 통한다. 그러니까 모든 게 정진상이가 다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근데 꼬리가 길면 잡히잖아요. 결국 정진상이가 지금 이게 하나하나 드러납니다. 이제 그 대장동 위례도 드러나고 백현동 덕에 김인수가 드러나고 가장 이게 심하게 드러난 게 바로 이제 그 성남 FC 구단 있잖아요. 예. 이걸 이게 정지사가 구단주 노릇을 한 거죠. 구단주로 모든 이게 후원금도 자기가 다 유치하고
네. 요걸 이게 성과 개발 명목에 모든 걸 빼돌리고 그다음에 정지사의 그 차량이나 모든 법인카드도 이용하고 무엇보다 그 돈으로 외국에 여러 번 나갔잖아요. 아하. FC 돈으로 전부 이게 횡령 배임입니다. 직권 남용이에요. 네. 아무 직책도 없는 정진상이가 FC를 완전히 구단주보다 더하게 주물렀잖아요. 이걸 이게 다 이제 밝혀진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지금 이게 어제 속보가 네. 성남 FC의 뇌물 준 걸로 두산건설 전 사장이 기소가 됐어요. 받은 사람은 아직 조사 중이고, 그다음에 받은 사람은 한 명, 정책 조정 공무원 한 명 기소됐고, 네. 이제 그 이재명까지 전면적으로 아마 수사가 들어갈 겁니다. 따라서 이제 그 정진상이는 아마 성남 FC 있잖아요. 네. 이걸로 이게 먼저 1순위로 날아가고 그 외에도 이게 여러 가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예. 그 두산건설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있습니다. 두산건설이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이 용도 변경해서 올렸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그 백현동요. 아, 백현동이요. 백현동이고. 그러면 그 병원 부지를. 병원 부지를 예. 이렇게 올렸잖아요. 예. 그게 그렇게 해서 두산건설이 돈을 많이 벌었을 거 아닙니까? 예. 어느 정도 벌었을 것 같습니까? 지금 대략. 이게 뭐 조단이라 봐야 돼. 조 단위. 예. 두산건설이 그걸로 조 단위의 돈을 벌었을 지금 이게 노른자의 땅 중에 땅이고요. 예. 이게 재밌는 게요. 예. 2015년에 변경해가지고 이게 짓거든요. 근데 이재명이가 시장된 게 2010년이에요. 근데 2010년 그 전부터 두산에서는 20년 동안 20년 동안 이게 변경해달라 한 거예요. 그 로비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20년. 옛날 시장 이대엽 때부터. 어. 근데 이재명이도 시장되고 2010년부터 계속 안 해주고요. 올해 2014년에 가면 두산한테 과징금을 때립니다. 어허. 너 그게 병원 부지 왜 안 짓느냐. 과징금까지 때린다니까. 이행강제금을. 근데 그게 몇 달 만에 확 바뀌어요. 아하. 그게 바로 성남 FC 만들면서 우리가 FC에 돈 좀 내겠습니다. 이렇게 공문이 가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이재명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우리에게 변경 특혜를 그래서 주는 거예요. 병원 부지에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까? 아니 두산 사옥들이 다 두산 들어가죠. 사옥. 오케이. 본사. 그걸로 지금 조 단위 돈을 벌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제 질문은 시세로 치면. 예. 조 단위 돈을 벌었는데 그 두산이 성남 FC의 후원금으로 낸 돈은 50 한 3억. 예, 그 정도 50몇 억이죠. 됐죠. 56억인가 50몇 억이에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런 이제 이 부패 커넥션을 이 작동됐을 때 이른바 리베이트 있잖아요. 예. 뒷돈 예. 또는 뇌물이라고 하는 거는 한 10% 정도라고 하는 게 상식이거든요. 예. 조를 벌었으면 1천억 정도는 줘야 되는 게 그 업계 상식이거든. 근데 이자들이 55억 정도를 성남 FC에 후원금으로 낸 것으로 입을 씻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이게 공식적으로- 상식에 맞는 얘기냐? 아니, 상식에는 안 맞죠. 예, 상식에는 이제 두산이 성남 FC에 낸 거는 네, 그거는 공시가 된 거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뭐 이게 불법이 우리가 볼 때 불법이지만 네. 자기들이 볼 때는 이게 회계 처리하고 후원금 낸 거니까 이게 로비 자금은 검은 돈은 안 들어가잖아요. 예, 결국 저는 정진상이든 누구든 네, 얼마든지 검은 돈이 더 갔다. 더 갔을 더 갔다. 개연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30일 어제죠. 네, 어제 그 성남의 형사 3부 유민종 부장검사 예, 형사 3부에서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뇌물 공여 혐의로 두산건설의 대표하고요. 그다음에 특가법의 뇌물 수수 혐의로 성남시의 전략추진팀장 B 씨를 기소했다. 이래 놓은데 네, 이 B 씨가 누군지를 아직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계속 취재하고 있는데 네, 네, 전략추진팀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남시의 신상진 의원실이나 여러 군데 네. 이 B 씨가 누구냐 이걸 이게 좀 취재하고 있거든요. 아침에도 제가 쭉 물어봤고 왜 그러냐면 이게 이재명 정진상부터까지 기소 가야 되잖아. 근데 그 밑에 아마 전략추진팀장 B 씨라고 돼 있거든요. 네, 이 두 명을 먼저 기소를 한 것 같아요. 네. 이게 바로 자 그럼 두산에서 뇌물 공유로 대표이사까지 기소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받은 사람은 여러 명일 테고 그중에 지금 한 명 전략추진팀장만 기소한 이런 사건이죠. 예. 분당의 랜드마크 두산 빌딩이라고 로비아님이 올려주셨네요. 지금 그 두산 빌딩 말씀. 예, 그거 제가 많이 가봤어요.
아주 요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패 사건의 그 대체적인 그 패턴이 있는데 예. 조를 벌였으면은 최소한 1,000억에서 2,000억 정도는 어떤 형태로든 그 뇌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동안의 여러 부패 사건을 보면. 그런데 지금 이 두산건설은 성남FC에 55억 가까운 이 후원금을 자기들 딴에는 합법적이라고 낸 것 말고는 지금 드러난 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것 같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제가 보기에 두산보다요. 네. 저는 성남 FC는 이제 그 네이버 있잖아요. NHN. 예. 네이버가 더 심각하다 봐요. 네. 왜냐하면 이게 두산은 그래도 성남 FC에 직접 돈을 줬잖아요. 네. 직접. 근데 이 네이버는요. 그것도 네이버는 이상하게 이제 그 줬대? 희망 살림에다 준 거예요. 어허. 희망 살림. 성남 FC 준 게 아니고 희망 살림은 상임이사가 재윤경이라고요. 재윤경은 이제 그 이재명의 캠프의 대변인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네네. 재윤경이가 상임이사인데 희망 살림이. 네. 근데 거기 공동 대표가 있거든요. 대표가 아까 제가 말한 리틀 이재명 할 때 이현욱 변호사 있잖아. 네네. 이현욱 정진상의 그 고등학교 동기 동창. 이현욱이가 대표이사고. 어허. 그다음에 김어준이가 이혼했거든요. 네. 이혼했지만 옛날 부인의 처남 인태연 비서관인가 청와대 일자리 비서관 했던 사람 있잖아요. 네네. 김어준의 처남 이 두 명이 공동 대표예요. 그래요? 근데 희망살림에 돈을 주는데 여기 희망살림이 1억을 쓰고 나머지 49억을 FC로 후원하는데 그걸 이게 또 유치했다고 또 이게 성과급을 또 얼마 주는 거예요. 지금 성과급이 10억이 나간 거예요. 아하. 10억이. 그래요? 근데 그게 서류 위원회 심사도 없이 조작해가 서류를 꾸미놨고 그리고 이게 현금으로 나온 게 많아요. 지그들끼리 돌려가면서 다 떼버렸네. 그러니까 그럼 이게 전부 이재명이가 유치한 거 아니에요. 네이버가 제2사옥이 원래 그 1사옥 있잖아요. 역삼동에 스타타워. 예. 훨씬 이게 큰 거고 진입로까지 특혜를 많이 줬거든요. 네네. 따라서 저는 오히려 네이버는 이제 그 희망살림에서 횡령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성과급 여러 비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게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이 성남 FC에 돈을 낸 사람들, 그러니까 기업들이죠. 네이버, 차병원, 뭐 두산건설, 뭐 농협, 현대백화점 뭐 더 있습니까? 이게 정진상이 보고 돈 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또 무슨 저 성남 FC의 무슨 대표, 광 누군가는 그런 사람 보고 돈 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대표는 이게 그 변호사인데요. 예. 우리 국민의힘의 그 후보로 국회의원 출마했던 변호사입니다. 그 아무 힘이 없죠. 곽선우 변호사인가? 대표는. 그런 또는 뭐 김어준이 무슨 저 처남인가 누구 그 얼굴 보고 주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결국은 이재명이를 보고 준 거고. 그렇죠. 유치도 이재명이가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성과급도 예. 이재명한테 갔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10억이. 이게 상식이죠. 그거 성식이죠. 예, 성과급. 성과급을 줬다면 유치한 사람이 가져가는 게 맞는 거니까 누가 형식적으로 가지고 갔건 결국은 이재명이한테 갔을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이게 예, 상식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를 조사해 봐야 되는 거죠. 예. 성남지청에서는 저는 잘하고 있다. 원래 이제 경찰은 두산만 이게 기소하기는 왔잖아요. 네. 근데 검찰에서 다 했고 옛날에는 이제 그 박은정이가 지청장이었죠. 박은정이가 이게 몇 년 동안 FC 이게 다 사건을 뭉갰잖아요. 네네. 그 이종근의 남편 박은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물러나고 이창수가 왔거든요. 이창수 지금 이제 지청장이요. 정말 이게 수사력이 뛰어난 이런 게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네이버나 다른 데도 압수수색하고 벌써 이게 두산 기소도 하고 네. 뭐 앞으로 이게 성남지청이 저는 제일 빨리 움직이지 않을까. 벌써 이게 2명을 지금 기소했거든요. 네. 나머지도 이게 수사가 돼 있기 때문에 FC 이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네, 지지난 중과 그 수원지청의 김영일 2차장, 예. 예,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있죠. 그분은 이제 김형록을 감사원에 보내고 평택지청장 하는 우리 김영일 이분이 그 대검의 그 범죄 정보 담당관다고 유명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수원지검의 책임자로 2차장 왔고 네. 이분이 하는 거는 쌍방울. 지금 이제 좀 이따가 할 우리 쌍방울. 네. 이게 급피치를 올리고 성남 FC는 성남지청 두 개에 나눠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자, 이제 쌍방울로 갑시다. 그런데
이 쌍방울 지금 도망가 있는 그 쌍방울 전 그 오너, 뭐 실질적인 오너죠 지금. 예, 오너죠. 이 사람 이름이 김성태입니까? 예. 이 사람 우선 황제도피라는 기사가 났던데, 뭐 자기가 도망가 있는 대로 뭐 무슨 저 여성 접대부를 보내라. 그리고 그거를 명령을 하니까 쌍방울에서 회사 돈으로 그걸 또 다 처리를 해줬다 그러고 이 여성 접대부들이 적객부라 그럽니까? 뭐 하여튼 퍼스트 클래스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그러고 뭐 이런 보도를 제가 보고서 야 이게 어디 저 이게 21세기 대한민국 맞나 싶더라고요. 이게 팩트일까요? 팩트죠. 팩트인데 이제 그 김성태는 네. 전주의 조폭이고요. 그다음에 둘이가 있어 의형제가. 그게 그 KH 그룹이라고 네. 배상윤. 배상윤은 전라남도 영광의 조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조폭 자기들끼리는 의형제래. 의형제. 두 명이 이제 그 계속 돈을 서로 빌려주고 땡겨주고 하면서 기업을 이게 M&A 하는데 네. 이 김성태는 이제 그 원래 그 삼정호텔이라고 있잖아요. 있어요. 삼정호텔. 거기서 이제 그 템프로 최고급 룸살롱을 템프로로 합니다. 템프로 이제 룸살롱 해가지고 한 50억 정도를 버는 거죠. 이 돈 가지고 이제 그 사채업을 합니다. 주식담보대출이나 사채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돈을 가지고 M&A를 하는 거예요. M&A 해가지고 주가 조작을 해서 돈을 이렇게 조금씩 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제일 먼저 주가 조작한 게 그게 쌍방울 인수하면서 쌍방울의 주가를 조작한 거예요. 아하. 그때 김성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고 배상윤이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아요. 둘 다 공범으로. 그러면서 그때 350억을 벌었다. 이렇게 놉니다. 주가 조작으로. 쌍방울에서. 그 다음에 또 인수와 가지고 주가 조작하는데 제일 많이 번 게 나노스입니다. 나노스. 지금 이게 이름 바뀌었어요. 생명과학 SBW인가 뭐 생명과학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예. 나노스에도 이제 그 300억 CB 가지고 북한에 광물 자원한다. 이래가지고 이게 4,000원 하는 주가를 8,000원까지 거기서 이게 또 몇백억을 버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주가 조작을 통해 돈을 벌면서 회사를 인수해온 이게 바로 김성태하고 이제 그 배상윤 이거고요. 그 영화 소재 같으네. 엄청난 거죠. 제가 이제 그 쌍방울에 그 임원했던 김성태를 데리고 있었던 이분을 이게 제 의뢰인이 있어가 좀 물어봤더니 네. 쌍방울에서는 이제 그 옛날에 쌍방울 설립자가 원래 형제예요. 그래서 한 분은 이제 그 이 창령 뭐 이게 영자라는 게 방울 했잖아요. 세금 방울 영자. 봉영 창령. 그러니까 형제 이름이 방울이 들어가는 거예요. 방울 영자가. 그래서 쌍방울이다. 그 쌍방울인데. 그러면 지금 이게 그 형제 두 명이 설립한 회사인데. 네. 근데 지금 이게 그러면 쌍방울의 중추 두 방울이 이제 이름 바뀌었잖아. 인수했으니. 예. 쌍방울이 이제 쌍방울 두 방울이 누구요? 제가 물어봤더니 그게 이재명과 이해찬이래. 그래요? 이거 팩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재인을 엄청 욕하더라고. 아니 문재인 때 이렇게 해서 컸잖아. 근데 문재인 정권을 엄청 욕해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는 이해찬하고 이재명만 믿는다. 전부 이게 이재명 사람들이에요. 왜 이게 문재인을 왜 미워하느냐? 전부 이게 이 사람들이 이낙연 공격하면서 이재명이 선거운동을 더 넣고 했잖아. 쌍방울이 아시아 태평양 그 안부수 있잖아. 예. 그거부터 이게 모든 이재명 선거운동을 다 해버렸잖아. 경선 때. 예. 그러니까 친문들이 볼 때는 엄청나게 미운 거죠. 자기들은 탄압 많이 받았대. 문재인 때. 이만큼 M&A 해놓고도 탄압을 엄청 받았다 하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자기들은 이재명이만 되면 이제 삼성 LG로 간다. 이게 김성태인가가 뭐 조폭 출신이라면서요. 예. 그러면 조폭들이 지금 이재명 쪽에 줄 선 조폭들, 예. 문재인 쪽에 줄 섰던 조폭들 이렇게 또 나눠져 있습니까? 근데 문재인 쪽은 제가 잘 모르겠고 예. 이 조폭들이 지금 이재명 쪽에 옛날부터 이 모든 선거운동 올인을 한 거죠. 이재명이는 성남시장 할 때도 조폭 연루설들이 계속 제기됐잖아요. 뭐 은수미도 마찬가지지만 예. 뭐 본인이 이게 비천하게 살아왔다 그러잖아요. 비천하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게 조카가 또 조폭이잖아요. 예. 조카가 예, 이게 그렇지. 꾸 엽기적인 살인 행위한 게 큰 누나 아들 아닙니까? 예. 이재명이가 변호했던.
그 어릴 때부터 이게 조폭 집단하고 이게 긴밀하게 유착돼 살아오다 보니까 이재명이 시장 집무실에 예. 그 조폭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책상에 그렇죠. 다리 올리고서 이재명이는 옆에 비서처럼 서 있고 예. 그 사진도 그 조폭 사진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주위에 뭐 전부 이게 조폭 일색이죠. 그러면 뭐 그럴 일은 없지만 만에 하나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대통령 비서실은 조폭들이 장악하겠네. 거의 그렇다 봐야죠. 음. 지금 이게 이 두 그룹도 엄청난 규모입니다. 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나라 5대 조선소 정도 네. H 조선소가 있거든요. 네. 이것도 이게 인수한 게 조폭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토지 신탁 중에 우리 랭킹 몇 위 다투는 네. 네. 저도 이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주식 투자하면서 좀 이게 살라고 알아봤더니 사지 말아도 이 조폭이 인수한 어허. 기업이라고. 어허. 예. 지금 이게 한동훈 장관이 그랬잖아. 지금 조폭 깡패들이 판친다고. 그 제가 그러고 보니까 이거 좀 주제에서 엇나가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감옥을 2년 살면서 조폭들하고 같이 살게 됐어요. 네. 그때 그게 80년대 중반 아닙니까? 그때 조폭들이 제일 열심히 보는 영화가 대부였어요. 가드파더. 근데 거기 보면 이 대부 1부, 2부, 3부로 가면서 점점 기업으로 발전하잖아요. 그걸 이 조폭들이 얘기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어디 저 동네 나이트클럽이나 하고 뭐 칼싸움이나 하고 뭐 등이나 치고 저희들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들을 해. 감옥에서 보니까 무슨 투자 관련 뭐 이렇게 무슨 시행 관련 책들이에요. 그 당시에 저희들 앞으로 이제 비즈니스가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합법적으로 하고 꼭 필요할 때만 쓰겠습니다. 저희들 힘을. 그러니까 너무 저희들을 미워하지 마세요. 뭐 이러더라고. 지금 이게 그대로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대로. 예, 그게 35년 전에 이자들이 그렇게 얘기했거든, 저한테. 그러니까 이번에 여자는요. 3명을 갔는데요. 예. 한 명에게 싱가포르로도 여자 데리고 가고 또 예. 2명 태국으로도 가고 어허. 지금 이게 김성태가 여러 나라를 도망다니고 있는 그때 차로 그러네요. 태국에서 이게 베트남, 싱가포르는 집이 있거든요. 음. 어제 또 TV조선에 보면 또 옮겼다 하잖아요. 지금 이게 그 여러 나라 이게 도망다니고 있는데 근데 뭐 저는 희망적으로 봐요. 제가 이게 그 검찰을 좀 알아봤더니 네. 김성태하고 이제 그 협상이 되고 있대요. 아하. 딜이. 예. 너 이게 김성태 빨리 들어오면 이게 그 진실을 밝혀주면 이재명이나 너 이게 형량도 좀 줄여주고 기업은 살려준다. 근데 너 평생 도망 다닐래? 그럼 이게 기업도 다 망하고 너도 이게 완전히 세월호 그 유병은 꼴난다. 도망 다니면 그렇지. 이게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뭐 언제 백골이 될지 모르는 거지. 지금 이게 그 한동훈 장관이나 이원석 총장이 좀 자신감을 비치는 게 곧 이게 잡아올 수 있다. 네. 이래 보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담당하는 저승사자가 한 명 갔어요. 수사팀에. 아하. 그게 바로 이제 이거 조주연 이분이요 검사인데 대검의 국제협력 담당관인데 아하. 중앙지검의 반부패 2부장 할 때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구속했던 유명한 검사예요. 이분이 서울대 외교학과를 와. 아하. 그다음에 우리나라 전문 검사제가 있잖아. 예. 이분이 전문이 뭐냐? 범죄인도 국제사법공조 전문검사로 공인인정을 받았습니다. 아하, 그래요. 외국하고 사법공조 해가지고 이분이 서울대 외교학과 나왔거든. 그럼 딱 걸렸네. 딱 걸리지. 이분이 공인 인정받은 완전히 범죄인도 국제사법공조 전문가 오스트리아 외교 대사관에도 있고 오랫동안 외국 생활을 외교학과 나왔기 때문에 네, 네. 이분이 수사팀에 파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해왔던 그러니까 이제 김성태 측에 그 이규화라는 여성이 있거든. 임원. 여기에 자진 입국했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 연결고리가 다 있는 거예요. 빠르서 이게 자진 귀국을 종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조폭들하고 그렇게 지내면서 좀 경험들이 있는데 이 조폭들이요 진짜 계산이 빨라요. 이게 옛날에 이게 선배 협객들 있잖아요. 이 건달이라 그러기도 하고 협객이라 그러기도 히라손이라든지 뭐 신상사라든지 이런 선배들 있잖아요. 이분들을 세계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비즈니스맨으로 딱 외형을 바꿔가지고 뭐 이 현찰 계산들이 엄청 빠릅니다. 그러니까 괜히 이제 영화에는 친구 이런 영화에서 뭐 의리니 뭐니 뭐 이런 걸로 자꾸 이게 좀 그건 뭐 영화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철저한 이해관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김성태도 계산 두드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계속 언제까지나 도망 다닐 수 있을까. 그러다 잡히면 어떻게 되나. 그런데 지금 내가 검찰의 그 설득대로 내가 자진 귀국하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서 사실관계를 풀면 그러면 나는 그 다음엔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것들 두드리고 있을 거라고. 그러면 합리적 계산이 나오는 건 뭐냐면 언론 들어와서 수사에 협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김성태한테는 최선의 길인 거예요. 예. 제가 이제 김성태 데리고 있었던 그 척관한테 물어보니 예. 김성태는 이제 그 배상민이나 좀 이게 무식하잖아, 조폭은. 예. 근데 이 사람들이 한자를 쓰는데 그 이익할 때 이자 있잖아, 이롤리. 이자까지는 쓸 줄 안돼. 근데 의리할 때 의 있잖아, 의. 그건 좀 그건 무슨데? 의자는 복잡하잖아요. 핵이 의리할 때 이 사람들에게 의리는 없어요. 조폭은 오로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자기들이 뭐 이화영이고 이재명이고 이해찬이고 뭐 의리가 있겠어요? 지금 이게 활용 가치가 있으니까 이재명한테 했던 거죠. 자, 그리고 내가 이제 김성태한테도 얘기하는데 지금 말 얘기 나온 이해찬, 이재명, 이화영 이자들은 이자들도 마찬가지로 의자 잘 못 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의에 살아봤어야지 의를 쓰지.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이익 관계에 따라서 돌아온다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이제 개딸들이 원래 이게 이재명이가 위험하다는 건 제일 잘 아는 건 이재명입니다. 우리가 본인의 병은 본인이 제일 잘 알죠. 의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멸문지화 당하겠다. 이게 이재명이가 제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아는 게 개딸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개딸들이 우리 아버지에게 멸문지화 당한다고 구해야 된다고 한동훈 탄핵 그래서 모금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멸문지하면 집안이 망한다는 거니까 이재명의 딸 아들들이 다 망하는 거지. 지금 지금들 문제인 거야 지금. 이재명 아들 이동호는요. 자기가 자업자득 아닙니까? 자기가 글 다 올리가 성매매 후기, 그다음에 도박 후기 올렸죠. 이동호는 이게 기소됩니다. 그다음에 김혜경이는 이미 배송에 기소됐잖아. 김혜경이 기소가 되고, 근데 이 이재명이가 비열한 게 김혜경이는 또 꼬리 자르더라고. 내하고 이게 오랫동안 별거해가 나 몰라. 자기는 관사에 살고 김혜경이는 사택에 살아가 전혀 모르는데 배송인이 쓴 걸 별거했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저 다정하게 저 대선 때 캠페인 하더니.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부인까지 잘라버렸잖아요. 꼬리 자르기로. 그 처음에 아들 잘랐지. 예. 예, 아들 남이다 그랬던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 아들, 그다음에 부인, 그다음에 이제 본인은요. 아까처럼 FC, 그다음에 그 쌍방울, 그다음에 위례도 5명 기소됐거든요. 근데 그 위에 바로 또 이게 그 이재명입니다. 위례. 네. 그다음에 백현 대장동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비리가 그래서 이게 개딸들이 멸문지화 이야기하는데 뭐 저는 자기들에게 빠져나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요. 예. 자 마지막 주제 가겠습니다. 다음. 이게 한마디만 이재명 더. 그러세요. 예. 아까 박사님 논평한 걸 한마디만 더 하면. 예, 그러시죠. 야 이재명이가 말 바꾸는데 완전히 당분일의 최대 거짓말쟁이를 했잖아요. 이번에 그 욕설 있잖아. 예. 4일 만에 말을 완전히 바꿔버리잖아요. 예. 그 MBC 욕설 처음에 4일 전에 이재명이 이렇게 했더라고. 야 주장이 양쪽에 상반되지 않느냐.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고 사실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된다. 그랬죠. 이게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이거 분명치 않다. 좀 더 해봐야 된다. 이렇게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랬잖아. 근데 어제 있잖아요. 갑자기 말을 180도 바꾼 거야. 예. 어제 뭐라 했냐면 야 지금 들어도 바이든 욕설이 분명한 거 아니냐. 국민도 기가 있고 판단할 능력이 있다. 단정적으로 바이든 욕설이라고 확 말을 바꿔버렸잖아요. 저는 이게 이재명의 본질입니다. 어떻게 4일 만에 자기가 한 입으로 이게 두 말 합니까?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정치인 제일 문제가 있거든요. 저는 이게 이재명이가 야 욕설이라고 했더니 얼마나 제가 어제 방송했거든요. 웃음을 못 참아서 아니 100번 양보해가 새끼라고 했다 칩시다. 그게 이재명의 욕설에 비하면 욕입니까? 아니 쪽팔린다 할 때 쪽이라는 게 욕입니까? 이재명에게 형수에 뭘 찢는다느냐고. 야 저는 이게 이재명이가 욕했다고 이게 떠드는 거 보니까 이거야말로 이게 전국의 모든 개들이 동시에 앙천대소할 전국에 지나가는 모든 개들도 웃을 이런 이게 개소리를 이재명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이런 이게 말 바꾸기 제가 이게 비판해야 되는데 그게 또 민주당 의원들은 부안해동에서 막 이재명이 따라가는 정말 이게 심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이준석이 권성동이 동시징계 문제인데 이제 10월 6일 날 예정돼 있죠. 야, 저는 이게 그 윤리위 이양이 있잖아요. 네.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던 비대위원입니다. 음.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한 원한을 동시에 푼다 봐요.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권성동이 이준석이 아닙니까? 동시에 치버리는 거죠. 이양희 위원장이. 뭐 권성동은 징계해야죠. 옛날부터 이게 징계 사유가 겹겹이 쌓여 있어요. 옛날에 그 검수완박을 야합해주고 구급 청와대 공무원도 분노 일으키고 문자도 공개하고 결국에 연찬회 때 술까지 마셔가지고 해부됐잖아. 네. 권성동이도 저는 엄중한 징계 필요하고 예. 뭐 이준석이는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이게 뭐 이제까지 계속 뭐 양고기 개고기 하더니 어제는 이게 깨구리 이야기 하더라고. 개구리. 깨구리 하면 또 사투리했던 개구리 이야기. 개구리가 이제 그 물이 끓여가 죽는 것도 모르고 한다고 막 또 비난하고 있어요. 네. 뭐 동물로 자꾸 하니까 저는 이게 이준석을 그냥 뭐 한마디로 미친 개라고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그 미친 개가 짖는 소리도 들을 날이 며칠 안 남았다. 6일 되면 지금 여기 그 원래는 미친 개는 복날에 때려잡아야 되는데 복날은 지나가 좀 늦었지만 지금도 이게 가을에 선선한 날씨에 미친 개 때려잡기 좋은 시절입니다. 저는 10월 6일 되면 내 이준석의 그 개 짖는 소리도 안 들어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하시죠. 오늘 제가 이게 그 하나 적어왔습니다. 오늘 길어서 그 제가 좋아하는 이제 춘추 전국 시대의 그 묵자라는 이분이 좋아하는 제가 예. 정치인의 겸해서를 주장했던 묵자 있잖아요. 겸해. 예. 공자님은 이제 그 차별 별애고 이 묵자라는 이제 그 춘추 전국 시대의 그 제자백가 중에 한 분이죠. 네. 이분이 그 글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 지식인은 배웠다 하더라도 실천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옛날 학자들은 좋은 말을 들으면 자신의 몸으로 실천했다. 근데 지금 학자들은 좋은 말을 들으면 그걸로 남을 설득하는 데 힘을 쓰니 말은 지나치고 실천은 미치지 못한다. 저는 말은 지나치고 실천은 미치지 못한다. 네. 이걸 이게 저는 방송할 때마다 제 스스로를 반성하는 네. 이걸로 이게 꼭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도 이게 모든 유튜브나 방송 나가서 말만 하고 실천을 못하면 어떡하느냐. 지금 이게 우리 우파가 제대로 이게 싸우기 위해서는 머리만 우파가 많아서는 안 돼요. 전략가도 필요하지만 아까처럼 이게 직접 태극기 들고 네. 횃불 들고 뭘 들고라도 나가서 이게 투쟁하는 이런 이제 손발이 우파인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묵자처럼 자꾸 이게 남을 설득하고 말보다는 행동하는 네. 이런 게 우파가 필요하고 저도 너무 이게 그 방송도 하지만 직접 이게 10월 3일 광화문에 나가서 좀 행동을 해야 되겠다. 네. 이런 데 그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그 또 한 말씀 다음에 이게 그 자꾸 그 글이 오더라고. 외국에 있는 분들이 신숙희 교수님인가 이분 포함해서 외국에 있는 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MBC 있잖아요. MBC 가짜뉴스 공작 있잖아. 자막 공작. 이걸 이렇게 규탄하는 광고를 엄청나게 실어놨더라고. 외국 신문에. 정말 이제 그 외국에 나가면 나라 사랑하는 애국심이 막 솟아나는가 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라 사랑. 애국은 딴 게 아니다. 애국이란 뭐냐? 애국은 그 나라의 건국 이념에 충실한 게 애국이다. 저는 이를 봅니다. 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 다음에 시장 경제 아닙니까? 이런 게 건국 이념에 충실한 게 그게 바로 나라 사랑 애국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지금 이게 좌파들이 어떻게든 이게 우리 자유 대한민국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저는 10월 3일이든 9일이든 나가서 처절하게 좌파와 체제 전쟁을 벌여 싸워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마지막 마무리 말씀으로 묵자를 인용을 하셔서 또 새로운 것 같습니다. 이게 제자백가들의 시대를 백화제명의 시대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100사람이 100가지 주장을 했던 시대입니다.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요. 물론 공자는 말만 한 게 아니라 행동을 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말은 많으나 행동이 없다고 하면서 진짜로 실천하는 그룹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묵자를 따르는 묵가들이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은
전쟁보다는 이 평화를 그리고 논쟁보다는 실천을 더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 묵가들의 그 실천, 도산 안창호 선생이 말씀하신 무실력행, 이 행동하는 자유파가 필요한 때다. 이게 우리 서정욱 변호사의 마지막 호소였습니다. 10월 3일 1시입니다. 광화문에 자유파 국민 여러분 총집결해서 행동하는 자유파의 힘을 보여줍시다. 오늘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한 법보다 주모 1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